두 번째로 사회 정의와 윤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앞서 배웠던 원리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에서 질문에 대해 제시할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를 살펴보면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 정의 중 하나는 공동체에서 명예나 부의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면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다면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지는 것이라네를 통해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보기를 보면 먼저 1번은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은 정의로운가? 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일반적 정의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라는 대답이 타당합니다. 2번 교정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는 동등함을 추구하는가? 라고 물어보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이 아니오가 돼야 하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3번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그 몫을 분배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를 시민들 사이에 분배되는 권력, 명예, 재화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맞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4번 누구에게나 동등한 양의 물질적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였는데 앞서 말했듯이 부분적 정의 중 하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면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다면 동등하지 않는 몫을 가지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양의 물질적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5번 정의란 동등하지 못한 사람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되는 것인가? 를 물어보았는데 정의란 동등한 사람이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으면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5번 또한 맞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용자의 신체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를 통해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베카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용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종신노역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베카리아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만으로만 추려내면 되는데 먼저 기역을 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적 교화와 범죄 예방이다. 를 통해서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적 교화와 범죄 예방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 사용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행위와 같다 라고 하였는데 니은에 대한 이야기는 베카리아는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국가의 전쟁 행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형벌은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1. 사용은 일반 의사를 대표하는 법을 통해 허용된다 라고 하였는데
베카리아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기에 일반 의사를 대표하는 법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를 읽어보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를 통해서 이를 주장한 사상가가 니부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가가 니부어라는 것을 통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를 살펴보면 먼저 기억,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는가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를 통해서 사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폭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므로 올바르지 않은 보기가 됩니다. 니은 집단 간 불균등한 힘의 분배는 사회 부정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하였는데 니부어는 힘의 분배와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부정의가 지속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도 집단 내의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는데 집단 간의 갈등 상황에서 집단 내의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리을 개인들이 각자의 도덕성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사회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는데 개인들이 각자의 도덕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 부정의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사회적 강제력의 사용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올바르지 못한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은 니은 디귿이 적절한 보기이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을 때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의 강연자는 롤스에 해당하며 1번을 먼저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적 재화의 분배는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의 이익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보기가 됩니다. 2번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일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롤스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일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1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원칙이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선 제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번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4번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의식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베일 속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타인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의식 또한 가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사회의 기본 운영 원칙을 채택한다고 하였는데 다수의 원리가 아닌 만장일치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의 기본 운영 원칙을 채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다원적 평등 체제를 통해서 바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왈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을 살펴보면 정의의 원칙들은 형식적 측면에서 그 자체로 다원적인가? 왈처는 다원적 평등 체제를 주장하였으므로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인 체제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유능한 정치가들이 정치 권력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은 합당한가? 이에 대해서 왈처는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영역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며 단 이 권력이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번. 사회적 가치의 분배는 각 영역의 고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였는데 다원적 평등 체제를 통해서 다른 영역에는 다른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어서 4번 선지를 살펴보면 다원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라고 하였는데 다원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다른 사회적 가치에 따른 각 영역의 고유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가? 라고 하였는데 왈처는 모든 사회적 재화를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단순 평등을 비판하며 복합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과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번이 왈처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므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고 본다. 형벌이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이를 주장한 사상가가 칸트임을 알아낼 수 있으며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그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회적 효용의 최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에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벤담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에서 기억에 들어간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면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입니다. 1번은 나의 입장에서도 형벌의 집행 목적을 사회의 공적 정의 실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입니다. 2번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벤담, 즉 공리주의자들은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벤담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형벌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4번 형벌의 목적은 사회에서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5번 형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세 개의 선지는 반대로 벤담, 즉 공리주의자인 벤담이 반대로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해당하므로 3, 4, 5번은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잘못된 보기입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7번은 분배적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갑을 살펴보면 갑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을은 업적에 따른 분배가, 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양질의 재화 혜택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 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재화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량을 전부 동일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고 하였는데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요량을 전부 동일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번. 을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였는데, 업적에 따른 분배만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에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그 과정에서 선천적인 요소가 개입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누구에게는 동일한 양질의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선천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차별 또한 없어야 하기 때문에 3번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4번에서는 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을이 추구하는 방식에 비해 성과를 위한 구성원 간의 가열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이 아니라 을이 추구하는 방식이 구성원들 간의 과열 경쟁을 더 초래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을이 추구하는 방식에 비해 사회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병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한 양질의 재화와 혜택이 분배되게 되면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을이 추구하는 방식에 비해 사회적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일정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세금은 부유세에 해당합니다. 기억.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맞는 선지이며, 니은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 부자들에 대한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며, 여기서 부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납세 부담을 더 과중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덜어주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학생의 답안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때 노직은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개인의 재산권에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면서 노직은 최소 국가론을 주장하고 이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미음. A 정책으로 인해 자산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덜한 다른 나라로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를 통해서 부유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를 통해서 부유세를 내지 않는 나라로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음 또한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